반갑습니다. 국토부가 재건축을 규제한 이유 충격적으로 밝혀질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데, 한 도시가 있죠. 만약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다면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 인근의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까? 아니면은 그 해당 도시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간편한 방법. 가장 빨리 되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완화시키면 되죠. 그 중에서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다소 지연되니까 재건축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한 번도 재건축 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가지고.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이유가 충격적으로 밝히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여당에 있는 양이원영이라는 이 국회의원이 있는데, 모친이 90세 넘은 모친이 무슨 어떻게 하면 이 90세 넘은 할머니가 무슨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는지 분석을 잘 하시는지 신도시 인근에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사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당 의원이 왜 땅을 샀까요? 인근에. 예. 주택이 부족하다는 서울에다가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을 해줄까? 재건축을 어떻게 빨리 풀어줄까? 재개발을 어떻게 완화해줄까? 이 고민을 하지 않고 대리어 땅을 삽니다. 모친 명의로. 과연 이 90세 넘은 이 모친이 정말 그렇게 땅 분석을 잘해서 땅을 샀냐? 누구도 이걸 납득을 못할 거예요. 사전에 정보가 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몰랐다고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이 양이원영, 이 이름도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 의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환경운동가예요. 땅 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보호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간사위원회에서 또 활동하는 거 보니까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 환경입니다. 다 환경이에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위안부 할머니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거 삥 뜯어가지고 자기들 땅 사고, 왜 전부 다 이게 여당 의원들, 청와대, 정부, LH는 왜 이렇게 땅을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 땅을 좋아해요? 집을 좋아해요? 투기를 좋아합니까? 그래 놓고 국민들한테는 전부 다 집을 팔아, 아파트 팔아라, 아파트 사지 마라, 온갖 규제를 다 하고,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럼 이것들이 다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재건축을 규제한 이유가 다 여기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재건축을 규제를 해야만이 상기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왜? 상기 신도시 말고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자꾸 국민들한테 프로파간다로 지금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또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속보로 김경만 의원이라는 사람이 배우자 시음, 쪼개기, 매입 의혹, 신도시 무관해서 안 팔렸다, 이런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땅 투기 좋아합니다. 국민들한테는 무조건 지금 사지 마라, 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아파트 한 채 사는 거 이것까지도 적폐로 몰아가지고 온갖 세금을 다 때리박는 이 상황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투기꾼 먹잇감된 전력한 상기 신도시, 그리고 인천, 고양, 과청 등으로 의혹이 다 퍼졌다는 겁니다. 뜯어보니까 이제 광명하고 시흥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천, 고양, 과천까지도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합니다. 지금 신기하고, 광명의 공무원도 농사 지으려고 이제는 말단 공무원까지 이제 시흥 공무원 상속받았다, 농사 지으려고 샀다, 이딴 소리 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리고 LH 직원들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만 지금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의원들 투기는 놔두고 왜 우리만 지랄하냐,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LH 직원이 또 한마디 합니다. 왜 우리만, 민주당 정치인 투기한 거 몇 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지금 폭로전이 지금 되는 거예요, 폭로전. 자, 이 폭로전에서 우리는 이제 단초가 아직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막은 이유.
여기서 이제 단초가 계속 밝혀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리지만 왜 지금 저는 분명히 밝혀진다는 보장이 된다는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 이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임 이론에 보시면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죠. 죄수의 딜레마. 그러니까 죄수가 2명이 잡혔어. 그런데 2명이 잡혔죠. 그러면은 이 2명이 협의에 대해서 부인만 하면 됩니다. 네, 서로 안 했다고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각자 한 명씩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이 죄수 한 명한테 얘기를 해주죠. 야, 네가 이렇게 밝혀주면은 너는 풀어줄게. 그러니까 걔 혼자만 감옥 보내면 돼. 또 다른 한 명한테 또 똑같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안 풀고 만약에 다른 한 명이 협의를 나한테 다 씌워버리면은 내가 엄청난 손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안 했다. 저 친구가 다 했다. 저 친구가 다 계획을 해서 이 범죄가 됐다는 것을 서로 이제 폭로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죠. 이 게임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시의 균형이라는 내시의 균형 이론에 이게 다 연관된 겁니다.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이 게임 이론 중에서도 우리는 보시면은 제로섬 게임이 있고 파저티브섬 게임이 있고 네거티브섬 게임이 있습니다. 이 재수의 게임이라는 건, 재수의 딜레마는 서로가 다 어떻게 됩니까? 파저티브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양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폭로전으로 돼가고 있다. 게임 이론처럼. 그러면은 이제 이 정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정부 청와대까지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는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부 때를 보셔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 때를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를 한다는데, 박근혜 정권 때는요, 신도시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신도시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때 보시면은 이게 이기 신도시입니다. 이기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냐? 패스트 트랙이죠. 그리고 신도시, 이기 신도시를 발표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사전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전 분양 신청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와 그린벨트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하고 국유지와 그린벨트 매매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투기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명박 때는요. 이기 신도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상기 신도시가 있죠. 이 상기 신도시는 민간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간의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게 아니고, 민간의 소유권으로 양질의 아파트가 아닌 공공일 지어대는 임대 아파트가 주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기가 되는 거예요. 투기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높은 보상을 줘서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4배 혹은 10배, 뭐 20배까지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보상을 해주는 사람들 자체도 이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인 겁니다. 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박근혜 때는 아예 신도시 계획이 없었고, 이명박 때는 주로 보상이 될 필요가 없었던 게 국유지와 그린벨트를 썼기 때문에 이 투기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단초들이 계속 풀어지는 겁니다. 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던가? 수요만 억제하고 계속 재건축 규제를 하지 않았던 것은 미리 판을 짜놨다는 겁니다. 미리 판을 짜놨다. 그래서 미리 판을 짜놨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지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로 결국에는 이게 전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빨리 불을 꺼야 되죠.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더 속도감 있게 83만 가구 예정대로 지금 공급해라는 겁니다. 다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 문정부 출범 때부터 2017년도부터니까 모두가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됐느냐? 재건축 재개발 규제, 특히 재건축을 무조건 막자는 겁니다. 재건축 규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오만 규제를 다 만들어냈어요. 거기에서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뿐만이 아니고 실거주 요건, 그걸 왜 만듭니까? 거기다가 분양이 되고 입주하게 되면 5년 동안 실거주하게 되고,
거기다가 무슨 험한 양도세라든가 저는 이 셀 수가 없어요. 이 규제들을. 연일 시리즈 만들어갖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폐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차익이 발생하는 것들을 불로소득이라고 만들어 놓고 오만 지터를 다 만들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미리 땅을 사놓은 상기 신도시에다가 재건축을 다 묶어 놓는 겁니다. 못하게. 그리고 상기 신도시에다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높은 보상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 저는 이것은 정부와 여당뿐만이 아니고 청와대, 고위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연루가 되지 않았나. 연루가 분명히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루가 되지 않았다면 상기 신도시 다 원점에서 백지화시키면 되죠. 안 하죠. 100% 연루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